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월 20일까지 38일간 당선인의 시정 파악을 돕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울산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설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수위가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안효대 인수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요새? 바쁘게 지냅니다. 예. 네. 저희가 인수위 이야기는 쭉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랜만에 인수위원장으로서 네네. 시민들 앞에 지난 총선 이후에 네네. 한 2년여 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셨으니까 네. 인사 먼저 좀 하십시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시장직 인수위원회 안효대 위원장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이 7월 1일 취임하면 바로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수위 출범 첫 주이기도 하고 지방 정권의 교체이기도 하고 또 당선인의 행정 공백이 좀 있었고 초반의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13일부터 업무 이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그 인수위원 또 우리 자문위원 분들이 뭐 아주 진지하게 또 토의도 하고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세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죠.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울산을 만들고자 하는데 자, 이번 인수위가 울산시 조례가 제정된 뒤에 첫 인수위예요. 법적 네네. 인수위인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위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인수위에는요, 그야말로 이제 울산 시정 현안을 잘 파악을 해서 예. 시장이 7월 1일 날 취임하지 않습니까? 취임하면 그야말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12명의 인수위원들 또 7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무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어쩐다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인수위원 총 12명입니다. 네네.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지도 궁금한데 구성을 좀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정치인 출신 캠프 인사들이 좀 대거 포진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그러면 시장을 파악해서 시장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있는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김두겸 예. 시장 당선인과 아주 뭐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이 출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약이라든가 정책 개발에도 함께 고민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정에 대한 철학, 또 시장에 대한 가치 이런 걸 다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시정 철학을 좀 공유하고 있는 위원들이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이제 구성된 것이 이제 그 분야별 대표 7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네네. 또 8명의 시정 미래 기획단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겁니까?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당선자께서는 늘 시민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니까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을는지 예.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 분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 뭐 시민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 또 뭐 장애단체 비롯해서 취약계층 모든 분들이 망라해서 들어와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휘정 미래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좀 실무적인 일을 할 텐데요. 그분들은 이제 지난 7기 민선 시장이 추진했던 그 일들을 좀 검토를 하고 예. 계속 추진할 것 계속 추진하고 또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또 우리 8기 민선이 새로 출범하는데 목표라든가 또 추진 방향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 끝나면 백서를 만들어서 네.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인수위원하고 이분들이 이제 뭐 회의도 자주 하시고 치열하게 논의도 하시고 할 텐데 회의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제 네. 지난 월요일이죠. 예. 이번 월요일인데 14일부터 시작이 됐죠. 예.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아침부터 시작하면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진지하게 서로 이제 토의가 되는데 예. 어쨌든 뭐 회의도 하고 또 이제 해남제 사업 같은 현장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현장에도 방문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음. 또 어쨌든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당선인 중심으로 이제 오늘 하루 이제 토의됐던 내용에 대한 정리도 하고 또 예. 내일 해야 될 일도 서로 간에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당선인이 들어야 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보고는 좀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선인이 직접 네. 참석을 하시니까요. 예. 뭐 별도의 보고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도 아니, 뭐 과언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뭐 그럼요. 취합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은 왜냐하면 네. 당선인이 업무 보고할 때 직접 참석하신다고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별도의 보고라는 예. 개념은 좀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일정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기한만 있었던 사안들 정리해서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업무 뭐 인수받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수위가 워낙 하는 일도 많지만 그 7월 1일 취임식 준비도 또 하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민선 7기에는 취임 일성이 뭐 일자리 시장 뭐 네네. 이런 일성도 나왔고 이번에도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컨셉도 궁금하고 취임 일성이 무언지 또 궁금한데. 근원적으로 예.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제도 어렵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살짝 우리 울산 시민들이 참 마음이 그동안 참 불편한 생활을 하셨는데 뭐 축하하는 자리지만 좀 차분하고 검소하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의 각계각층 총망라해서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울산의 대의실에서 할 건데 한 500여 분에서 800여 분 정도 초청해서 차분하고 또 검소하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또 시작하기 전에는 취임식하기 전에는 이제 현충원 참여도 좀 다녀오셔야 네. 되고 뭐 또 대통령 메시지도 있고 이런 뭐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차분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인수위원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민선 8기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7월 1일 정식 취임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당선인이 좀 집중하는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울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울산 업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업무 파악하는 것이 그죠? 업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업무 파악 중에서도 보면 과제, 현안 중심으로 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울산이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지난 4년간 한 4만 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역시 존립 자체도 위태로운 이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없어서 떠나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주는 문제. 또 떠나는 사람 중에는 정주 여건이 잘 안 돼 있어서 예. 부족해서 또 떠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울산의 정제에서 또 잘 살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는 거긴 한데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에 집중할 네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와 민선 8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민선 8기의 비전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민선 7기가 뭐 나름대로 뭐 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울산 시민들부터 좋은 평가 못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8기 이제 우리 민선이죠. 김두겸 시장 당선이 8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좀 실용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하려면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 울산이 산업 수도인데 지금 산업 수도로서의 위치가 위태롭잖아요. 예. 계속 인구가 이제 유출이 되고 또 우리 울산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주 여건이 잘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든 뭐 대학이든 또 뭐 의료시설이든 이렇게 다 부족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울산에 또 떠나가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어쨌든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울산에서 정말 정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새로운 비전은 당선인도 밝혔던 그 위대한 울산. 그렇죠. 예전에 그 위상을 좀 되찾고자 그럼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선 7기 주요 사업 추진 여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이게 선거 전 때부터 좀 이야기가 많았죠. 특히나 부유시계 상품이요, 또 부울경 메가시티 당선되고 나서도 좀 다른 입장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이제 해상풍력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에너지 사업은 국가 사업이죠. 지금 이제 우리 울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은 규모가 뭐 한 63조, 10기가와트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전 한 6개 정도, 예. 6개 정도 이 규모인데 그 정도 이 규모를 지방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살짝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우리 울산시의 입장도 정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울산시의 입장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또 이 원전, 예. 어떻게 보면 술의 양받기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 봅니다. 예, 뭐 피할 수 없죠. 당연히 가야 하는. 그렇죠. 가야 되고 왜냐하면 뭐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려면 글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유식 해상 이 풍력 발전은 워낙 대규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검증도 다 끝나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 그렇게 어디 한 곳이 없잖아요. 예. 뭐 한 세계 지금 뭐 가장 뭐 최근에 했던 건 한 30와트 정도, 30메가와트 정도 규모, 그 정도 규모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이 뭐 몇십 기가와트다 뭐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어쨌든 해상풍력 이 문제는 뭐 울산시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지난 민선 7기와 삼산동 농수산물 부지에 네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 중단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 뭐 복합 쇼핑센터, 네네. 뭐 이름은 정확히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성격의 어떤 장소를 만들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울산이 이제 인구 주는 요인들도 다 해보면은 그 이 젊은 친구들 일자리 없어 떠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울산이 재미있는 도시라는 거 아니에요. 뭐 통계자를 보면
뭐 울산이 두 번째 재미없는 도시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만큼 청년들이 조금 이제 취미생활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시설, 뭐 청년, 뭐 어떻게 보면 문화, 쇼핑, 뭐 타운이 할까? 예. 네. 어쨌든 청년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울산에 찾아오고 우리 울산에 사는 청년들도 좀 정착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업 공간, 문화 공간 그런 거를 구상하고 계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 애들도 예. 젊은 우리 친구분들도 보면은 이 쇼핑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보면은 뭐 부산에 간다든가 뭐 아는 외지를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청소년들의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쇼핑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전체적인 운영 방향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선인의 울산 공약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가장 네네. 강조했던 게 1호 공약,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뭐 일자리와도 연관이 있다, 당선인이 이렇게 밝혔고요. 국토부와 앞으로 협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뭐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린벨트가 우리 울산에 전체 면적이 한 25% 정도 아직 25% 정도 되거든요. 4분의 네. 1이 그린벨트입니다. 예. 근데 살짝 우리 울산이 이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거든요. 인구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활한 면적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울산 중심을 쭉 이렇게 타원형을 쌓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균형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서 공약을 했고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울산 발전의 제해 요인이 바로 이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도 보면은 전국 각 시도별 다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보면 한 60% 정도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됐어요. 할당 양이 있습니다. 네. 해제된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3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해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남 아웃버스 같은 이런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해제를 해서 공단도 첨단 공단도 조성을 하고 또 문화시설도 좀 만들고 예. 또 부족한 그 이제 정주시설, 주거시설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이런 시설도 해야 된다 보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정치권하고도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 또 만나서 협의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그린벨트 해제율이 낮습니다. 예. 그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울산의 인구도 줄이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력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봅니다. 도시의 발전, 개발과 관련된 공약이었고 뭐 네. 수많은 공약 이번에 하셨는데 우선순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오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지금 좀 정한다면 어떤 과제들 먼저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 당선인께서 108개 예. 공약을 제시했죠. 사실 이게 뭐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죠. 이 모두가 7월 1일 날 취임하면 동시에 다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또 행정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차는 있겠죠. 다 출발한다고 보면 되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비 해제 문제. 근데 두 번째가 또 좀 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울산 언양강 이제 그 고속도로 있죠. 네. 이 고속도로가 일반 국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심 한가운데 절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고속도로에서의 이 기능도 상실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도시 발전에 우리 울산시 발전에 큰 저해의 요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1969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그동안 이 건설비 다 해소해서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30년 다 해소해서 갔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울산시에 저는 반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위에서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그 울산시 발전 위해서는 일반 국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 이 대통령 공약 사회니까 잘 협의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산업기술박물관 이것도 우리 이 울산공단이 지정된 지가 60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60년. 이 6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발전에 아주 뭐 크게 기한 도시가 우리 울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울산에 그런 산업기술박물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 자긍심도 좀 높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60년에 대한 예. 방향도 제시해주는 그런 우리 산업기술박물관이 좀 지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이제 7월 초에 아마 이제 시도지사 당선자들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아마 이제 간담회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적극 건의하고. 네, 그때 가서 또 건의도 말씀을 하시겠다. 드리고. 예. 사실 인수위 출범 후에 첫 현장 보고회 장소로 케이블카 추진되는 일산해수욕장에 가셨어요. 네네. 관광도시 울산에 대한 구상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울산은 예.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예. 산업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어떻게 보면 딱딱한데 또 이 소도수위 높아지게 되면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예. 또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잘 사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울산을 보면은 천혜의 자연 관광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구에 보면은 일산 해수욕장이든 대한공원 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해양 관광 특구로 개발하면 뭐 이게 울산 시민들도 위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산업도시와 관광도시로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울산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인의 울산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안효대 인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인 안효대 인수위원장으로 시민들 앞에 서셨는데 앞으로의 행보도 좀 궁금해요. 어떠실 계획이신가요? 뭐 결정된 바는 예. 없죠. 예. 없는데 어쨌든 민선 8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말 전력 투구를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출범한 만큼 또 우리 울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또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뭐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민선 8기가 예. 성공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뒷받침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선의 경험들 좀 잘 우리 또 아젠다 설정하는데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 김두겸 시장 후보를 뽑아주셔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겸 시장 당선인은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울산을 잘 사는 울산 다시 만들 겁니다. 산업 수도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것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사진단 출연한 분들의 또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당선인은 아빠의 청춘 그리고 누구 없소 이렇게 연달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위 위원장님은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네.
그 동반자 태진아 아하. 가수의 동반자를 제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늘 동반자다, 아하. 늘 함께한다 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또 당선인도 우리 울산시 모두가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늘 동반자와 함께하는 예.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동반자죠. 좋네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그럼요.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선 8기 김두겸호 울산시장직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으로 가기 위한 초석 쌓기가 시작됐습니다. 김두겸 당선인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자, 이 이야기처럼 인수위와 당선인이 언제나 현장 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울산 미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